식물 자리 배치는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자리를 쉽게 찾아줄 수 있는 식물도 있고, 모종화분을 들고 정원을 몇 바퀴 돌아도 어디에 심어야 할지 아리송한 경우도 많아요. 약간은 넓은 공간이라서 적당한 곳에 심으면 되지, 뭐가 그리 고민이 될까 하시겠지만, 정원을 가꾸다 보니 처음에는 몰라서도 아무 곳에나 심지만 식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수록 자리 배치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그런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은 제가 가장 처음 가꾼 화단인데요. 벌써 가꾼 지 10년 정도가 되었지만 약간 휑하죠? 봄이 늦게 오는 곳이다 보니 아직 싹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썰렁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2, 3주만 지나도 꽤 풍성하게 가득 차게 됩니다. 정원, 꽃, 식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다가 처음 가꿔본 공간이라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황토색으로 비어있는 공간에 처음에는 무조건 빨리 채우려고 이것저것 번식 잘 되는 아이들도 많이 심고 딱 봐서 예뻐 보이는 아이들 위주로 심고요. 처음에는 초화류 위주로 구성된 코티지 정원 스타일이 예뻐 보여서 큰 나무나 관목을 심기보다는 초화류 위주로만 잔뜩 심었었는데요. 좀 저렴하면서 번식이 잘 되는 아이들은 많이 심고 번식이 좀 덜 되고 비싼 다년생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심다 보니 점점 번식이 너무 잘 되는 아이들은 뽑아내기 바쁘고 번식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로드베키아나 수레국화, 샤스타데이지, 카모마일 같은 공격적인 애들한테 치여서 잘 자라지 않게 되더라고요. 땅이 전체적으로 척박하고 건조해서 그런지 죽어나가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몇 년을 가꿔도 상상 속의 아름다운 코티지 정원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두 꼬맹이를 키우고 농사일이 바쁘고 정원에 그만큼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제 초화류 화단에서 번식이 잘 되는 애들은 빼고 분주나 삽목 정도를 통해서만 늘려지는 애들 위주로 가꾸게 되었어요. 지금 이쪽 화단에 남아있는 애들은 번식을 남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때 되면 알아서 피고 지고 해서 지금은 이전처럼 그렇게 큰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약들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고요. 아나벨 수국, 목수공유, 불도화들이 있고요. 아치에 올린 몇 개의 덩굴 장미들과 베로니카, 플록스, 문빔, 에키네시아, 헬레니움, 리아티리스, 포스타, 밥티시아, 셀비어 등의 단연초 식물들과 약간의 구근 식물들 이 정도로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5월 정도에 화단을 보고 좀 휑하다 싶은 곳이 있으면 1년초 모종으로 그곳을 채워주거나 단연초를 분주해서 심어주면 됩니다. 최근에 약간의 볼륨감을 위해서 뭉그러운 몇 주와 셀릭스 몇 주를 군데군데 심어보았어요. 단촐한 구성이지만 모두 크게 번식을 남발하지 않고 잘 어우러져서 충분히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장미는 키워보니 약간은 장미만의 전용 공간을 만들어줘야 관리하기가 편하겠더라고요. 물론 여러 초화류와 어울려 심으면 더더욱 아름답죠. 하지만 전 좀 더 관리하기 편하게 원래 초화류 정원에서 같이 섞여있던 장미들을 거의 옮겨서 한자리에 심어주고 나름 저만의 장미 정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미들은 보통 해가 사방으로 잘 들어야 하고 통풍도 잘 되어야 하고 땅은 비옥해야 하고 때때로 장미약도 쳐줘야 해서요. 장미 외의 초화류는 키가 아주 작게 피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했고 거의 장미로만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러면 퇴비 줄 때도 편하고 전지할 때도 편하고 약칠 때도 한 곳에만 몰아서 하면 되니 편하더라고요. 키 큰 화초나 나무가 없고 남양의 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해줘서 장미들은 이전보다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해줘서 배치를 하고 나서 관리는 쉬워졌지만 좀 아쉬운 면이 생겼습니다. 야생화들을 좀 더 자유롭게 풍성하게 키워보고 싶다, 좀 더 다양한 식물들을 경험해보고 배치해보고 싶다라는 아쉬움이 생기던 차에 자리가 좀 더 생겨서 새로운 꽃밭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쪽 텃밭 정원인데요. 이쪽은 정원을 시작하고 10년이 지나서 두 번째로 만드는 정원인 만큼 식물 자리 배치에 더더욱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초하류 정원에서는 제대로 매력을 뽐내지 못했던 아이들, 약간은 넓은 군락을 이루면 예쁠 것 같은 애들을 이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아스타 종류들, 여러 가지 그라스들과 아이리스 종류, 벨가목 같은 허브류 등인데요. 번식이 약간 남발되더라도 이곳에선 어느 정도 허용도 해줬다가 어느 순간엔 미안한 마음 없이 확 조절도 해줬다가 조금 마음 편하게 관리를 해보려고요. 수선화를 많이 늘리고 싶었었는데 초하류 화단에서는 수선화가 질 때 모습이 추레해서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었는데 이곳에서는 많이 늘려보려고요. 텃밭 정원은 집 마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공간인데 내려다보면 한눈에 텃밭과 야생화 군락이 펼쳐져 보일 수 있게 큰 나무들은 가장자리 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라스 같은 경우는 최대한 키가 작은 아이들 위주로 배치해 주려고 합니다. 보통 그라스들은 키가 너무 크게 자라서 아주 큰 정원이 아니라면 정원을 작게 답답해 보이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텃밭 정원은 전체적으로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은 경사밭이고 오른쪽은 이웃에 키 큰 나무들과 접해 있는 약간 음지인데요. 그래서 왼쪽의 높고 약간 건조한 곳에는 건조하게 키워야 하는 아이들, 해를 많이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심고 오른쪽 반음지 쪽에는 촉촉한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나 음지식물, 반음지 식물을 심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식물 모종을 한꺼번에 심을 때는 미리 메모지에 간단한 메모를 해와서 그대로 심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식물의 키와 양지 혹은 음지, 척박한 곳, 비옥한 곳 이 정도로 메모만 해서 거기에 맞는 적당한 자리를 골라서 심어주면 쉽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정원을 한두 번 하다가 혹은 1, 2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10년이 넘게 정원을 가꾸고 있지만 여전히 정원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재미없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재미있어지기 때문에 몸을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자리 배치에 더욱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정원을 가꾸시다가 뭔가 가꾸기 힘들다면 아니면 식물들이 잘 자라주지 않는다면 나도 편하게, 식물도 편하게 자리 배치 바꿔주세요.